부산 집회,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진 코스도 길고 했지만 부산 시민분들의 열렬한 성원과 환호가 우리를 좀 고무적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당원 동지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옥중 탄생하신 지 1474일째 되는 날입니다. 4년 만에, 4년이 넘은 이제 5년 차에 접어드는 기간 만에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촛불 거짓 세력들의 위선과 무능 그리고 선동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맞이하는 거대 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는 그 분노, 국민들의 분노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중도층을 잡았기 때문에 성공한 선거가 아닙니다. 막대기만 꽂아도 이길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 막대기 대신 사람을 꽂아서 이긴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니 정말 황당한 일들이,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박형준 부산시장이죠. 이제 이분은 자기 부인이 하는 갤러리에 본인이 직접 가는, 참 굉장히 황당한 일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가능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도덕도 사라지고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없는 대한민국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서울시장 때 조금이라도 도왔던 사람들은 서로들 숟가락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도층을 잡았다, 청년층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문재인의 분노를 했고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4년 동안 보고 또 봐도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을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허경영을 찍을 수 없으니까 국민의힘당을 찍은 거죠. 대체 세력이 있었다면은, 하다못해 정의당이라도 있었다면은 선거 결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틈을 타서,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틈을 타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정 지역 정당 배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나마나 영남권을 제외하겠다는 의미고, 그 중에서 핵심은 TK입니다. 영남지방은 국민의힘이 얻은 102석 중에서 55석을 국민의힘에 준 지역입니다. 초선 의원 56명이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TK 의원이 8명입니다. 당연히 김용판 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TK 지역이 몰락한 것은 결국은 바른 소리를 했던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 다 줄을 서야 되고 누군가에겐 잘 보여야만 TK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에 있었던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무게감이 있던 중진급들은 사라지고 색채가 없고, 아니면 선거 끝난 당일날 당직자 조인트를 까는 그런 의원들이 있는 그냥 그런 정당이 지역이 돼버린 겁니다. 대구 경북은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던질 때는 본인들을 던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애국 충전의 도시들도 많고, 우리가 다부동 전투 등 6.25, 3.1운동 이때부터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누군가에게 줄 서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다음번 공천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해서 뒤로 숨는 비겁한 정치인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이번에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서울시 5급 이상 개방형직이 이제 시장이 임명을 하는 거죠. 결정직 보좌관 산하기관 임원 666명 가운데 시민단체나 여당 출신 인사가 168명입니다. 25%에 육박을 합니다. 물론 이건 드러난 숫자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그냥 일반 서울시 공기업 산하에 직원으로 들어가고 했던 것들은 수치에 잡히지도 않은 겁니다. 또한 좌파 시민단체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예산, 그 중에서 일부인 시민단체 공모사업 예산이 2016년도 641억에서 작년에만 2354억으로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럼 이 2050억이 어떤 돈이냐? 2353억이 2050억이 지난해 서울시가 노인장기 요양보험 분담금으로 낸 돈이었습니다. 그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이 좌파 세력들에게 활동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시민단체가 이렇게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단체는 국가의 부정부패, 또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어두운 곳을 비춰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대한민국에서의 시민단체들은 결국은 좌파 색깔을 띠냐 안 띠냐에 따라서 생존 문제가 걸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시장 이번 1년짜리 재보궐이고 이 재보궐이 대선의 디딤돌이다 하면 이 문제에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TBS 김어준은 빙산의 일각인 겁니다. 눈앞에 보여져서 튀어나온 사람이니까 본인이 그 눈앞에 드러나지 않은 더 수많은 암수들을 잡아내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일들이겠습니다. 이 중국 폐렴 K-방역의 허상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손을 떼는 게 답이겠구나 싶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백신을 구하지 못하고 했던 거는 이 구하지 못해서 뭐 경제 상황이 이제 회복이 느려진다 이런 측면을 떠나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2번 접종을 맞은 사람이 60%를 넘어서 70%에 육박을 하고 있고 미국도 이제 곧 20%를 넘어가고 예를 들면 미국은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을 6%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경제가 뛰는데 한국이 중국 폐렴에 신음하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지금도 부산 서면을 가보니까 문을 닫은 상가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리고 또한 백신을 완벽하게 맞은 국가들이 늘어나고 한국이 그 백신 접종에서 뒤처지게 되면 변이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프리카에서 백신이 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1차 접종 후에 4주 뒤에 2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접종을 1차만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 사이에 말 그대로 K 변이가 생겨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차근차근히 앞으로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